오늘은 자산 계상 접대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산 계상 접대비죠.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접대비를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계상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처음 보면은 접대비다. 접대비는 비용이죠. 비용인데 어떻게 자산일까? 어떻게 자산?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송금 파트 있죠? 송금 파트를 보면은 접대비가 왜 자산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 송금 있죠? 송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일단 이 접대비는 송금입니다. 접대비 송금.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항목이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이 송금으로 공개되는 시기입니다. 접대비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접대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는 감가상각비 상각을 통해서 송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접대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바로 송금입니다. 접대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그런 경우는 감가상각비를 계상을 통하여 송금 산입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번 이 비용 처리한 거는 바로 사용하는 것, 바로 송금으로 쓰는 것, 자산으로 계산한 거는 한번 뭐 1차 가공한 상태, 1차 가공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접대비는 비용 계산한 거는 배추, 자산으로 계산한 거는 김치, 그러니까 한번 가공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볼게요. 세법상 비용 처리했는데 자산으로 했다. 그러면은 경우에는 즉시 상각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라고 생각했죠.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출이 발생한 3년도에 즉시 송금으로 공제한다. 이거는 이제 비용 계산 경우입니다. 비용으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근데 지출이 발생이 확정되는 3년도에 자산으로 계산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 상각이나 또는 자산을 양도할때있죠. 그때 장부가액 이거를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건설근로자 인건비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아파트에 해당하는 경우죠. 이 수익비용 대응 원칙 있죠. 수익비용 대응 원칙.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의해서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건물 완공 후에 감가상각비 계상을 통하여 송금 산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가 재료비 너무 경비 있죠. 이 비용을 바로 비용 송금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원가 제출하는 겁니다. 원가. 이 제품이 팔릴 때 그때 매출 원가로 송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발생할 때 바로 송금 처리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물건이 팔렸을 때 이 매출 원가로 송금으로 산입한다. 그리고 제품이 판매하지 않고 기말재고로 남아있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판매할 때 송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 처리한 경우는 바로 지출한 3년 뒤에 송금 산입하지만 제품 제조 원가 있죠. 원가 처리한 경우에는 판매 시 매출 원가로 송금 산입하고
미판매한 경우에는 판매할 때, 나중에 판매할 때 송금 산입한다. 그러니까 접대비를 자산으로 계산한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송금 산입하는 방법은 비용 처리하는 방법과 자산 처리하는 방법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송금 산입하는 방법은 송금 산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째가 1번 바로 비용 처리, 바로. 2번 자산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 그러니까 송금 산입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과 자산 계상한 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경우. 그러니까 접대비를 자산으로 계산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감가상각비, 나중에 건물 감가상각비 있죠? 그 감가상각비를 비용 처리함으로써 송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접대비를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송금 산입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 계상을 통해서 송금 산입한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접대비로 가겠습니다. 접대비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접대비 있죠? 접대비를 자산으로 계산했다. 그런 경우에는 비용 계상한 접대비하고 자산 계상한 접대비를 일단 모두 합칩니다. 회사가 자산, 건물 있죠? 건물은 건물 관련된 접대비는 자산으로 계상한다. 그리고 건물 아닌 그냥 바로 임직원들 관련해 가지고 임직원들이 거래처에 접대하는 비용, 이거는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가 있고 자산 처리하는 게 있다.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있고, 접대비는 바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있고 자산 처리하는 게 있다. 자산 처리하는 것이 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비용 계상한 접대비하고 자산 계상한 접대비를 일단 모두 합칩니다. 합쳐가지고 접대비로 와서 접대비 한도 시분한다. 그리고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는 그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비용 계상분, 자산 계상분 이렇게 배분한다는 겁니다. 보시면 별표 보세요. 자산 계상 접대비 있죠? 꽃표시로 보세요. 접대비를 포괄 손익계산서상 접대비로 계상하지 않고 제조 원가 명세서상 제품 원가도나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을 말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접대비가 손익계산서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제조 원가 명세서 또는 건설 중인 자산, 건물 원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세법상 자산 계상 접대비는 건설 중인 자산과 건물 있죠? 건물 원가에 산입된 접대비입니다. 아시겠죠? 제조 원가 명세서는 그 제품 원가에 들어간 접대비는 자산계산, 여기서는 세법상 자산계산 접대비가 아닙니다. 여기서 접대비는 건설 중인 자산과 고정자산, 여기에 들어간 접대비만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접대비가 자산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바로 인식하지 않고 나중에 감가상각비 계상을 통해서 송금으로 인식한다.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조간접비 있죠? 그 원가관리액이 보면 제조간접비 보면 제조비, 노무비, 경비입니다. 그러면 이 경비, 접대비는 이 경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제품이 나중에 팔릴 때 이 매출원가를 통해서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나온 경우에는 배분이죠. 비용 계산 접대비 일단 1순위, 2순위 건설 중인 자산 접대비, 3순위 고정자산 접대비, 그러니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계상 접대비. 접대비가 접대비 계상액이 5,000이라 할게요. 5,000, 한도액이 3,000, 한도액이 3,000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접대비 한도액이라 할게요. 접대비 한도액. 그럼 보세요. 한도 초과액이 얼마겠어요? 2,000이겠죠? 한도 초과액. 한도 초과액은 2,000이다. 2,000입니다. 그럼 이 접대비 계상액이 비용으로, 바로 비용으로 계상한 접대비가 얼마나 할까요? 한도액이가 2,000이라 할게요.
그리고 건물 원가 있죠? 건물 원가로 계상한 접대비. 이게 3,000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보세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이 2,000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배분한다는 겁니다. 한도 초과액 배분하는 겁니다. 어디에 배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건설 원가로 계산 접대비 여기를 자산을 감액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접대비 이제 한도 초과액이 나오면 1순위 비용 계산 접대비로 배분하고 2순위 건설 중인 자산으로 접대비로 배분하고 3순위는 유용자산과 무용자산 계산 접대비로 배분한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자산을 감액하는 이유가 있죠. 이거는 일단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보고 갈게요. 회사 접대비가 5,000인데 전부 건물 계산 접대비입니다. 건물 원가로 계상한 접대비. 그럼 어떻게 한다겠죠? 바로 비용 처리 못 한다는 겁니다. 바로 송금 산입 못 한다. 나중에 감가상각비로 송금 산입한다. 근데 세법상 접대비 한도액은 2,000입니다. 그럼 한도 초과액 3,000이죠? 한도 초과액 3,000. 그럼 이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접대비를 감액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 건물을 감액합니다. 건물을. 이 3,000 접대비는 이거 원가 계산한 경우죠. 원가를 계산했는데 이 5,000을 계산했는데 2,000만 세법상 인정되고 3,000은 세법상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자산을 감액한다는 겁니다. 자산을 감액한다. 3,000 부분은 자산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을 감액한다. 그리고 자산을 감액하면 어떻게 돼요? 자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비용 3,000이 세법상 한도 초과액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송금 불산입 저때 한도 초과액 3,000 기타 사유출로 세무 조정한다. 아시겠죠?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자산을 감액하는 경우. 접대비를 자산으로 계산한 경우 이 자산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받는 경우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자산을 감액하지 않는다. 근데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자산 감액은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하기 때문.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접대비 한도 초과액. 접대비 한도 초과액. 이 초과액은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못합니다.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감액시킨다. 아시겠죠? 자산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럼 이 세법상 자산은 줄어든다는 거죠. 이 유보가 뭐예요? 회계상 자산과 세법상 자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하면은 회계상 자산에 비해서 세법상 자산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겁니다. 줄어든다. 아시겠죠? 근데 줄어든데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송금 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액. 접대비 한도 초과액 3,000. 2,000이죠? 2,000. 송금 산입 2,000 자산 감액 마이너스 2번. 자산 감액. 한도 초과액 2,000 기타 사회 유출. 기타 사회 유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라겠어요? 송금 산입하면 자산 감액하면 그러면 자산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산이 줄어들면 뭐예요? 비용이 늘어납니다. 자산이 줄어들면 비용이 늘어난다. 근데 그 비용이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용 처리한 거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 접대비 한도 초과액 2,000 기타 사회 유출한다. 아시겠죠? 이 보세요. 이 감액된 자산은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조정한다. 이 자산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일 차감하는 이유는 감액된 부분은 회사 자산이 아닙니다. 세법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조정 보시면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자산계상 접대비로 배분되는 한도 초과액은 자산을 송금 산입 마이너스 유보한 다음에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다. 왜 그러냐면은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송금 산입하는 거고, 송금 산입하면은 자산이 줄어들어서 그만큼 세법상 비용이 늘어난다. 근데 세법상 그 비용을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한도 초과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감가상각기 보시고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보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접대비를 계산했는데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송금산입 마이너스 2보 감액시킨다는 겁니다. 자산 감액입니다. 자산을 감액시킨다. 그러면은 자산이 줄어들고 비용이 늘어난다. 근데 그 비용을 세법상 송금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출로 처분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